자, 이번 주 강의에서는 앞에서 했었던 알고리즘과는 약간 성질이 다르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어,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할까? 아, 그런 알고리즘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 기법을 백트래킹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앞에서 했었던 게 divide and conquer, 그 다음에 dynamic programming, 그 다음에 greedy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어, 알고리즘 기법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법만 갖고 세상의 모든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려고 하면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 백트래킹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 왼쪽에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미로 탈출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돼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미로에 대한 지도는 없다고 가정해요. 지도를 갖고 있으면 결국은 그 지도를 보고 여기 있는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 탈출 경로를 쉽게 지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경로가 여러 개라 그러면 가장 짧은 경로를 또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로 운전하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갈 때 가장 짧은 최단 경로를 내비게이터가 알려주잖아요. 내비게이터는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한 지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지도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길을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계산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도를 몰라요.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거죠. 스타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칸에 가봐야지 갈 수 있는 길인지 갈 수 없는 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회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막혀 있는 장애물이 있는 칸이에요. 하얀색 칸이 내가 갈 수 있는 칸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 뭔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남쪽으로 가든지 사우스 그다음 아니면 또는 남쪽 길이 막혔으면 동쪽으로 가든지 이 두 개의 방향으로밖에 못 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스타트 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칸 방향은 남쪽 아니면 동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쪽을 먼저 갈 수 있는지를 보고 막혔다면 동쪽을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가보고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우선 처음에 남쪽으로 먼저 간다고 가정했으니까 남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안 막혔으니까 갈 수 있어요. 오케이. 또 남쪽으로 가보려고 그랬는데 남쪽으로 못 가죠. 왜? 막혔잖아요. 남쪽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동쪽으로 가봤더니 여기는 빈칸이라서 갈 수 있고 다시 남쪽으로 먼저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있고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는데 못 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아직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동쪽으로 가서 피니시 출구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경우에 따라서는 어, 이게 막힐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작은 미로와 같은 게 생겼다 그러면 다시 똑같은 방식대로 한번 해볼까요? 사우스 남쪽으로 가죠. 갈 수 있어요. 남쪽으로 가죠. 남쪽으로 가죠. 남쪽으로 갔어요. 갈 수 있어요. 남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벽이라서 못 가고 오른쪽으로 가보는 거죠. 갈 수 있어요. 남쪽으로 가는데 안 되니까 다시 동쪽으로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갈 수 없는 칸이기 때문에 결국 이 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남쪽으로도 못 가고 동쪽으로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냐면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칸의 입장에서 보면 남쪽으로도 가보고 동쪽으로도 가봤는데 결국은 다 못 가는 걸로 걸러내놨고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 칸으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백트랙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결정을 해서 가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다시 뒤로 돌아와서 원래 그 바로 직전에 왔었던 칸으로 오는 거죠. 백트랙. 그 다음에 안 가본 데가 있으면 또 가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곳을 다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하면 다시 그 전 칸으로 백트랙. 이렇게 백트랙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가봐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칸의 입장에서 다시 또 모든 두 방향을 다 시도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백트랙. 이리 와서 오른쪽 가봤는데 안 되고 다시 백트랙. 오른쪽 가는데 이번엔 되죠. 남쪽으로 가는데 안 되고 동쪽. 남쪽으로 가서 오케이. 남쪽으로 가는데 안 돼요. 그럼 동쪽.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보고 남쪽으로 가는데 안 돼서 다시 동쪽. 남쪽으로 갔는데 도달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시도를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백트랙을 엄청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출구까지의 경로가 최소한 하나 이상만 있다면 언젠가는 돌고 돌고 돌아서 백트랙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도 출구에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칸들을 다 가보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재수가 좋으면 일찍 도달할 수도 있고 재수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미로에 가서 지도가 없을 때 출구를 찾는 전략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단순하지만 항상 통하는 방법이죠. 이제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백트래킹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일종의 슈도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여기 있는 칸 번호를 x, y라고 할게요. 즉 행 넘버는 x, 열 넘버는 y 뭐 이런 식으로 2차원 행렬처럼 생각해서 그러면 find way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x, y 이건 뭐예요? 현재 x, y 칸에 존재한다는 거죠. 칸에 서 있다. 그러니까 x, y가 현재 칸이라는 거고 그런데 if x가 그러면 우리가 가정하기를 이 칸을 0,0이라고 하고요. 이 칸을 n-1, n-1 칸이라고 합시다. n by n 격자판이라고 하면 그러면 x가 n-1이고 and y가 n-1이면 뭐죠? 출구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공했어요. 리턴 성공했다는 의미로 true 리턴하죠.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아니라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현재 XY 칸은 뭔가 중간에 있는 어떤 칸이죠. 그러면 이제 이 XY 칸이 세이프한지 보는 거예요. 세이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빈 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뭔가 회색 칸처럼 장애물이 있는 칸이 아니고 XY 현재 칸에 내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세이프하다면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먼저 가본다 그랬죠. 남쪽으로 가본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find way를 다시 부르는 거죠. 남쪽으로 가니까 x에다 1을 더하고 y는 그대로. 이게 남쪽 방향의 칸으로 이동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각 칸에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내가 현재 XY 칸에 있는데 남쪽으로 간다는 거는 X 플러스 1, Y 칸으로 가서 똑같은 결정을 반복하는 거니까 find way를 다시 한번 부르고 그럼 find way 남쪽으로 가서 계속 또 가겠죠. find way를 재기적으로 부르면서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출구에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find way가 true를 리턴하겠죠. 계속 재기적으로 반복하다가 출구에 도착하면 true를 리턴할 거고 막혀 있으면 false를 리턴할 거고 그러면 그 find가 리턴되는 값을 뭔가 try down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이 try down
남쪽으로 갔더니 결국에는 성공했다. 성공한 거죠. 남쪽으로 가서 성공했다 라고 하면 뭐예요? 길을 찾은 거니까 return true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성공하면 리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if은 다음을 수행하겠죠? 실패했으면 동쪽으로 가봐야 되죠? 그래서 다시 find way를 해서 동쪽 칸은 x, y 플러스 1칸이죠. 그럼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래서 그 리턴된 값을 try east에 해놓고 그 리턴 이 try east가 성공했으면 true, 실패했으면 false가 리턴되니까 그걸 리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이게 else XY 칸이 이게 뭔가 장애물이 있는 칸이면 아예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으니까 return 그 방향으로 막힌 거죠. 그래서 false return 하면 됩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미로 탈출 문제고, 결국은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은 모두 다 빠짐없이 가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드래킹은 별게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선택을 하더라도 별로 답을 찾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미리 현명하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생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뒤져보는 보는 것이 아니고 잘 선택을 해서 스마트하게 정답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 가능성이 아예 없는 곳은 아예 선택을 하지 말고 살펴보지 말고 가능성이 있는 것만 뭔가 서치를 하는 그런 기법이 바로 백트래킹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주 대표적인 백트래킹 예제가 바로 N 퀸즈 문제예요. N 퀸즈 문제라고. 보통 N은 여기 숫자인데 보통 A 퀸즈 문제가 가장 유명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n by n, 여기서는 4 by 4인데 여기서는 4 by 4죠. n by n 체스판이 있고 여기에 퀸을 놓는 거죠. 퀸을 n by n이면 n명의 퀸을 놔야 돼요. 4 by 4니까 4개의 퀸을 놓으면 되는데 이 퀸들은 서로 같은 열에 있거나 같은 행에 있거나 또는 같은 대각선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퀸이 하나 있고 여기에 퀸이 하나 있으면 같은 대각선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대각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4개의 퀸을 놓긴 놓는데 각각의 4개의 퀸들이 같은 행에 같은 열에 같은 대각선에 없도록 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퀸을 여기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놓고 괜찮죠? 한 행에는 하나의 퀸밖에 못 와요. 왜냐하면 한 행에 2개의 퀸이 오면 같은 행에 2개의 퀸이 있는 거니까 규칙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에 대해서는 여기 와야 되겠네. 네 번째 행에 대해서는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하고 전부 다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개의 퀸을 규칙에 맞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대칭적인 방법으로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놓고 여기를 놓고 이래도 되죠. 그러면 4 by 4인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2가지 경우. 자, 그러면 n 퀸즈 문제는 뭐겠어요? n by n에 n명의 퀸이 있을 때 같은 행에 같은 대각선에 같은 열에 2개 이상의 퀸들이 오지 못하도록 놓을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 또는 놓을 수 있는 방법 아무거나 하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답이 4 by 4인 경우에는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답을 어디에 저장하냐면 X라는 리스트에 저장할 거예요. X라는 리스트에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0번째 행에는 0, 1, 2, 3이라고 그러고 여기도 0, 1, 2,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0번째 행에는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퀸이. 첫 번째 열에 있고 두 번째 행에는 그러니까 1행에는 세 번째 열에 있고 다음에 2행에는 0번째 열에 있고 3행에는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러니까 1302가 일종의 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 해는 뭐예요? 0번째 행에는 두 번째 열에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1. 2031도 해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x라는 이 해를 하나 작성하는 거예요. 해를 하나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백트래킹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백트래킹이 별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x0부터 한번 x0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x0를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x0에 첫 번째 열에 놓아가는 거죠. 퀸을. 여기까지 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0번째 행에 대해서는 퀸을 하나밖에 못 놓기 때문에 이미 가장 첫 자리에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행을 보는 거죠. 첫 번째 행. 첫 번째 행은 뭐겠어요? 첫 번째 행은 우선 여기 놔보는 거죠. 모르겠어. 근데 앞에 놨던 이 퀸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못 넣는구나. 그러놓고서 그 다음 자리에 놔보는 거죠. 그런데 또 앞에 놓은 퀸하고 대각선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아 여기도 못 넣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놔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 놔있던 이 첫 번째 퀸하고는 충돌이 없잖아요. 같은 대각선도 아니고 같은 열도 아니고 아 그러면 여기 놓을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 행에 대해서 놔보려고 합니다. 여기 놔보는 거죠. 놔보니까 앞에 두 개의 퀸이 이미 놓여져 있잖아요. 그 두 개의 퀸하고 충돌 일어나죠. 얘랑 충돌이 일어나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했더니 대각선으로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얘랑 같은 열에 있으니까 안 돼. 여기 대각선이라서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행에 대해서는 어디를 놓더라도 앞에 이미 놓여져 있는 두 개의 퀸하고 어떻게든지 뭔가 충돌이 한 번씩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네 가지 경우에 모두 놓을 수 없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백트랙 해서 지금 현재 어느 퀸에 있냐면 이 퀸의 이 두 번째 이 열의 행에서는 여기 놓은 거잖아요. 여기 왔는데 여기 놨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열에 그 다음 행에서는 어디 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백트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넣어본 게 뭐 있죠? 여기를 놔보는 거죠. 여기를 놔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이 세 번째 행에 퀸을 놔보는 겁니다. 여기 안 되죠? 여기 되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행에 가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 되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여기 이렇게 겹치니까 안 되고 여기는 얘랑 겹치니까 안 되고 여기도 안 되네요. 오케이. 그럼 이게 다 안 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백트랙을 해서 얘를 여기 놓지 말고 그 다음 거에 놔보는 거죠. 근데 여긴 또 얘랑 겹치잖아요. 여기 못 놓고. 여기를 놔봤더니 얘 또 얘랑 겹치잖아요. 여기 못 놓고. 아 그럼 여기도 다 안 되네. 그럼 다시 백트랙. 여기를 놨더니 뭔가 세 번째, 네 번째 다 해봤자 가능한 한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백트랙. 이리로 올라와서 아 여기를 놨더니 다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놓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계속 반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 마련할 때 되겠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찾겠죠. 해가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슈도 코드로 작성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n queens라고 해서 k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k는 뭐냐면 xk를 결정하는 거예요. xk를 결정. 즉 k번째 열의 행에다가 k번째 행에 k번째 퀸을
K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놓을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열번호죠. 열번호. 이제 강의 교재에는 이 행번호 열번호가 1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 여기 강의 이 동영상 강의에서는 그냥 우리가 파이썬에서 했었던 것처럼 0번 행, 0번 열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결국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if 이 k가 n 이상이면 지금 n by n 체스판이라고 그랬죠. 그럼 n 이상이라는 건 뭐겠어요? k가 n 이상이라는 거는 x0부터 xn-1까지를 모두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k가 n이 됐다는 거는 또는 그보다 컸다는 거는 이 n개를 모두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xn이잖아요. 근데 xn은 이거는 앞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결정했다는 의미니까 즉 k가 n 이상이 됐다는 거는 이미 다 우리가 결정할 열번호로 다 결정했다는 거니까 그냥 리턴하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뭐겠어? 이제 k번째 열에 k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놔야 될지를 결정하는 건데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개예요? 0번 열, 1번 열 해서 n-1번 열까지 모두 n개가 있죠. 그래서 컬럼은 in range 0부터 n-1까지 이 컬럼을 에다 놔보는 겁니다. 놔봐요. 그래서 if 그러면 뭐예요? 퀸을 can place at 어디다요? k번째 행에 c번째 열에 놓을 수 있는지를 여기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퀸이 k, c 칸에 놓을 수 있는지 테스트해서 그게 true면 놓을 수 있다면 놓는 거죠. 어떻게 해요? x, k는 c가 되는 거죠. k번째 퀸을 k번째 행에 c번째 열에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k번째 퀸의 위치를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행으로 가서 k 플러스 1번째 퀸을 그 k 플러스 1번째 행에 놔보는 거죠. 그거는 똑같이 nqueens 이 함수를 재개적으로 부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행번호를 하나 늘려서. 자, 이걸 반복하면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지금 현재 퀸을 k, c에 놓을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별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지금 k번째 퀸을 놓는다는 거는 앞에 k-1개의 퀸이 이미 놓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잠정적으로. 그러면 현재 내가 여기에 놓는 퀸하고 이미 놓여져 있는 퀸하고 같은 행은 아니고 같은 열, 같은 대각선에 뭔가 놓일 수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죠. 지금 내가 놓는 퀸이 앞에 하여튼 이미 놓여져 있는 퀸들하고 충돌이 없으면 참인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뭔가 해를 이루는 값들이 이렇게 n개가 있다면 n개를 어떻게 한다고 백트래킹은 앞에서 또 차례대로 하나씩 결정해 보다가 그게 도저히 답을 내지 못하면 백트랙해서 그 전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해보고 계속 또 진행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백트랙.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강의에는 좀 더 다른 예제를 가지고 와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볼게요.